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8월도 중순을 지나가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두 번째 녹화네요. 첫 번째 녹화를 다 끝냈는데 실수로 제가 파일을 날려서 네, 두 번째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제가 이제 미리 써놓은 거라서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빠르게 반등할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중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는 일단 좁은 박스권 장세가 전망이 돼요. 그래서 하단도 좀 튼튼하지만 상단도 좀 막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그 국채금리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 적이 많았다라는 점이 조금의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졌어요. 2년물과 10년물 국채. 그래서 안도감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은 그 장기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국채금리는 여전히 시장의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보셔야 되고 일단 경기 지표는 조금 부진했어요. 제가 여기도 써드렸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92.1을 기록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는 100입니다. 그래서 100이 넘어가면 경기를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100이 안 되면 경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지금 10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가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 6.3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GDP의 대부분을 소비가 차지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GDP의 많은 부분을 수출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지표가 중요하고 한국은 수출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중요한 지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이제 경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그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의하면 이제 그 GDP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미국 주요은행 CEO들을 불러서 부르진 않았죠. 통화를 하면서 시장 둔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의 주가 부양 의지에 대한 표명,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되면서 증시 하단을 받쳐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위안화 환율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위안화 환율,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경제 지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에 딱 주목했었던 시장의 관심이 지금 말씀드린 위안화 환율, 국채 금리, 경제 지표 이런 것들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 지표가 시장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더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증시는 앞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을 좀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드렸지만 1960포인트 그리고 191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의 박스권을 이번 주에는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크지만 방향성은 없는 네. 그런 제한된 그 등락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로 조금 답답한 장세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PBR 기준으로 0.85배 수준이어서 그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단은 아마 1900포인트는 웬만해선 지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좋거나 수출이 좋거나 대외적인 여건이 개선되거나 이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루한 바닥 따지기 이 정도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3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장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약간 해소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목할 대외 변수는 미국 변수입니다.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잭슨 홀 미팅이에요. FOMC 의사록에서는 일단 완화적인 언급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9월달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엄청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의사록에서 어때요? 당연히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되고,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FOMC의 수장이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을 주제로 연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언급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경제 지표는 이번 주에는 이제 한국의 8월 수출입 지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이 안 끝났는데 8월 수출입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냐? 나옵니다. 근데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입 지표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8월의 수출입 지표가 조금이나마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으나, 8월 수출입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여전히 이제 상단이 막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단에서 좁은 박스권을 예상하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그러니까 1960포인트를 뚫고 2000포인트 이상까지 다시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율, 두 번째는 금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때요? 높은 수준이에요. 그쵸?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1200원 위에 있는 환율,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매수를 어렵게 합니다. 아무래도 한 부분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약간 우하향하거나, 이 정도의 환율이 외국인 수급 개선에 필수적이니까 환율이 안정돼야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 가격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사실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불구하고 지금도 보시면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금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는 것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다는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다는 건 뭡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재예요. 주식은 누가 봐도 위험자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 그 다음에 금가격에 대한 안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시장이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지수의 하단도 좀 막히고 상단도 좀 막힌 약간은 그 답답한 시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가 뭐 6개월, 1년 이상 보는 투자자다 라고 보시면은 그 낙폭과대 경기민감주를 분할로 사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수가 빨리 올라가지 않아도 하단은 지지할 것으로 보니까요. 단 그것은 언제나 이제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뭐 단기 투자, 스윙 투자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이슈나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해 나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주간 증시 전망은 여기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